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먼저 오늘 오후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진단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오늘도 좀 견고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오늘도 역시나 이 반도체 섹터가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섹터까지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비롯해서 좀 강한 반등 시도가 나와주면서 양 지수 모두 현재 코스피는 0.7%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1%가량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좀 강한 동반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좀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DDR5 모멘텀과 함께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 불고 있는 이런 AI 열풍이 힘입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또 기대감을 좀 키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가 이제 막 반등을 좀 시작하는 회복기 초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차기 좀 주도 섹터로서 이런 모멘텀과 실적 바닥론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이제 테슬라 또 관련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테슬라가 이제 다시 좀 인도 시장을 살펴봤지만 세금 관련한 문제로 이런 좀 입장차를 다시 확인하면서 끝내는 이제 현지 공장 설립 방안이 결렬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다시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기대감도 계속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CEO와도 좀 직접 만나서 투자를 좀 요청하기도 했었고 또 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도 만남을 또 가졌었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의 한국 생산기지 유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씩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차기 주도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함께 좀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이런 AI나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고루 상승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수급 쏠림 현상보다는 오늘은 좀 수급 확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G7 요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좀 성사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런 재건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엔터 관련해서는 그동안 좀 워낙 강하게 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들이 반등을 좀 시도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만큼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워낙 실적이 좋은 섹터 그리고 성장성이 견고한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추후 재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혼조세로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주가 끌어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까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550선 위에서 또 코스닥 지수는 85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급락하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리노믹스입니다. 455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지금 17%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26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은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금호타이어 타이어 금형 1순위 공급 업체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1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8,71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윈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팩은 1분기에 별도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7%대 후반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1,653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칩셋미디어를 보겠습니다. 정거래일에는 기관이 대량 순매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선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6%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4,5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엔터주에 대해서 조금 지금 오늘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에서 낙폭이 크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부담감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4%대 하락률이 보이면서 26만 9천 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셨는데요. 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나 혹은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구조해볼 종목은 클리노믹스입니다. 지금 암 진단 전문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상증자 소식이 들어오면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기 급락으로 그칠지 혹은 계속해서 이 급락세가 이어질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암 조기 진단 전문 기업이죠. 특히 다중 오믹스 기반으로 한 질병 예측이나 이런 조기 진단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다중 오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전 정보를 해독해서 의료 정보나 생활 습관 같은 이런 다양한 요인과 함께 분석하고 질병을 이렇게 진단하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런 다중오믹스를 기반으로 심근경색이나 폐암, 조기 진단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요. 오늘 또 이 하반기에 암 조기 진단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는 소식도 나와 주었어요. 주가 흐름은 시장에서 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이런 유상증자 소식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말이었죠. 미국에 있는 싱글레라와 함께 이런 대장암이나 췌장암 관련해서 조기 진단 상품을 또 출시했다고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기 진단 관련한 기술 특허나 역류 역량을 가진 이런 미국의 좀 싱글렐라와 이런 액체 생검 기반 암 조기 진단 상품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가 흐름도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 클리노믹스 관련해서 우리가 모멘텀으로 지켜볼 만한 것은 이런 액체 생검 관련한 암 진단 플랫폼, 특히 이런 DNA 내에 존재하는 암세포 조각을 유전자 검사로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폐암이나 대장암, 위암 같은 바이오 마커를 좀 발굴 중이고 앞으로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런 유상증자의 영향으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약 한 4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다고 공시를 했었죠. 아무래도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설 자금과 또 운영 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 같은 이런 자금을 목적으로 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발표한 점이 아무래도 오른 좀 강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소식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나왔지만 오늘 장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아쉽지만 도망가자라고 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유상증자는 아무래도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제 또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설 자금도 있지만 뭐 운영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채무 상환 같은 이런 자금 등을 얘기했기 때문에 마냥 뭐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좀 유상증자가 마무리된 이후에 추후에 좀 재접근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좀 재접근을 하는 전략, 그리고 이제 실적 또한 보면은 현재 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진단 키트나 뭐 이런 서비스 매출 증가가 있었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관련한 매출이 좀 빠진 점이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뭐 현재가로 일단 좀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후에 재접근을 하신다면 매수가는 뭐 6,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로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선으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6,500원에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때 접근하셨다면 목표가는 7,500원, 또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제시하셨으니까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칩셋미디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정거래일에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일하고 세계 3위의 반도체 비디오 IP 업체이기도 한데 이 종목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칩셋미디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그리고 세계 3위의 반도체 비디오 IP 업체죠. 이 하드웨어 IP 기반의 고해상도 영상 처리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에 미리 좀 특정 기능을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좀 설계해 두고 거기에 관련해서 라이선스나 이제 로열티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 데이터나 영상 분석을 위한 이런 솔루션에 좀 특화되어 있고, 이 충분히 좀 강력한 고객사 리퍼런스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뭐 종합 반도체 기업이나 팹리스 기업들 또는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에게 이미 좀 IP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글로벌 탑 10 고객사들 뭐 NXP나 텔레칩스, 퀄컴, AMD 같은 뭐 좀 탑 10 고객사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150개사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 중국, 대만, 일본 같은 좀 다변화된 안정적인 좀 매출처가 있다라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른 모멘텀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죠. 로열티 관련해서 매출은 비중도 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수익성 또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부는 이 AI 열풍으로 이런 반도체 IP의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거든요. 비용과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개발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이런 비용 절감을 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 솔루션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글로벌 반도체 IP 이 수요 변화에 따른 이 수혜는 좀 계속될 것이다. 이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런 반도체 자급 수요에 관련해서도 이 칩셋미디어는 앞으로 좀 꾸준히 성장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비디오 기술 관련해서 좀 다양한 영역으로 이런 비디오 기술 수요가 확산이 되고 있죠. 자율주행, 뭐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드론이나 로봇 같이 뭐 관련해서 특히나 좀 자율주행 쪽으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AI 성장 관련해서 이런 영상 관련 반도체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차량 내에서의 이런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비디오 IP에 관련한 수요는 좀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락 이유를 보자면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SAIT 예전 삼성종합기술원이었죠. 자체 개발한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뭐 수원에서 강릉까지 뭐 운전자 없이 뭐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칩셋미디어도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장중에 무려 한 20% 가까이까지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25,000원대 부근 좀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는 지금 고객사도 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IP도 확보를 하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성장이 보장된 섹터로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확대가 되고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면 좀 꾸준하게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차량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칩셋 미디어도 그중에서도 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테슬라와 삼성의 이런 자율주행 쪽 협업이 계속해서 좀 이뤄지고 시너지를 만들어 나간다면 함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적 또한 로열티 매출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단지 좀 수급적인,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으로 보고 좀 버티자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버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현재가로 24,500원 저는 제시드렸었는데요. 목표가로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28,000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손절을 하신다면 22,000원에서 손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었던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게 뭐 BTS도 있고 뉴진스도 있고 안에 있는 아티스트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단기 조정으로 봐야 할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신 종목일 텐데요. 지난주에 엔터사들, 특히 국내 대표 3사로 볼 수 있는 이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뭐 JYP, YG 엔터까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41% 정도 성장한 역대 1분기 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가장 좀 실적이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엔터주들의 주가가 좀 강세를 다 함께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대표 4대 기획사 SM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연 매출이 한 4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1분기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합이 한 8,900억 원,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 한 해를 좀 길게 보더라도 좋은 흐름은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하이브의 모멘텀으로 본다면 그동안 BTS의 군입대로 인한 이런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들, 특히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그룹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BTS의 솔로 활동, 특히 지민 같은 경우 빌보드 1위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런 BTS 공백에 대한 우려도 좀 상당 부분 지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새로운 보이그룹까지도 좀 출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높아진 좀 K-팝의 위상과 함께 이런 엔터의 호황을 계속해서 좀 실적으로 입증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지분 이동 소식이 있었어요. 이 하이브가 이 현재 뉴진스의 소속사죠. 이 어도어의 지분율을 매각했다, 낮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어도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첫 자체 레이블로 이 하이브가 지분을 한 100% 보유하고 있었죠. 이번에 핵심 임원진, 특히 어도어를 이끌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게 이 20% 정도 매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이브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중장기적인 리텐션 확보와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에게 지분 20%를 매각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좀 차익 실현 욕구,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에 엔터주들이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시즌을 맞아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제 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차기 주독 섹터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나 AI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기에 2차 전지까지도 함께 상승을 하면서 좀 수급 이동에 대한 좀 차익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일단 실적도 좋았고 지분 매각 소식까지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하이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상승 부담으로 좀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21선을 좀 강하게 깨고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수급적인 또는 심리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이런 모멘텀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특히 이런 엔터 업종은 경기 둔화와 상관없이 경기 둔화가 무색할 만큼 계속해서 후실적을 기록 중이고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더라도 이런 취향 수요를 좀 기반으로 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리오프닝 특히 중국 쪽 리오프닝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대표 주자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이런 팬덤 확장에 더해서 콘서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공연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활약이 기대되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좋을 것이다라는 것에는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도어에 관련한 이런 지분 내용도 물론 100% 자회사에서 지분율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 지분율 80% 정도만으로도 어도어의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요 임원진들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런 민희진 대표가 나머지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기존의 어도어의 기존 시스템은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도 이제 하이브가 이런 뉴진스를 좀 성공적으로 론칭한 이런 민희진 대표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신규 진입은 추가 조정 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조정에 따라서 수익률에 따라서 일부 비중 조절은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 조절,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제시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 좀 21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부담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좀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취해보시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현재가에서 일단은 일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9만 원,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본부장님께서 먼저 종가 베팅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5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SP 시스템스가 지금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사실 좀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고 사실 오늘도 일부 로봇주는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해당 종목에 말씀드리고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상보다 실적이 좀 많이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지금은 다시 다 올라와서 이제 화요일 시가로 봤을 때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점으로 봤을 때는 수익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말씀드린 게 또 월요일 또 이제 종가 때이다 보니까 뭐 일단 해당 가격대에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건 그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대 쪽에서의 이런 겐트리 로봇으로 이런 생산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로봇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뭐 사실 세 가지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이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고 다시 주가의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추후적인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한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적인 이런 정부 정책들이 또 이 첨단 산업에 관련된 뭐 이런 정책들이 회의가 이번 주에도 좀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본격적인 발표가 나오게 됐을 때 또 관련 수급에 대한 쏠림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현재 가격대가 뭐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뭐 크게 뭐 낙폭이 나온 것도 현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면서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질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소액 물량들로 사실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종목의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됐을 때는 악성 매물들도 좀 일부 소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스 지금은 조금 흐름이 약간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를 조금 바라보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하락할 때 매물이 많이 쌓이지 않았다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본부장님, 오늘도 지금 시장이 마감까지 몇 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지수는 좋은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탑픽 종목을 좀 꼽아봐야 하잖아요. 오늘 네네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WWDC라고 키워드를 주셨는데 네. 저는 받았는데도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네. 뭔가 회의 같기도 하고 뭐 무슨 단체 같기도 하고 뭔가요? 네, 회의가 맞습니다. 이제 내부에 치시면은 바로 그냥 나오는데, 사실 이제 개발자 회의예요. 그러니까 애플 관련된 개발자 회의고, 관련돼서 이제 연간 뭐 이런 스마트 기기라든지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바탕으로 분명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특히나 애플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LG 쪽이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단들이 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애플이 개발을 하거나 혹시나 추진하는 그런 사업군들에서 충분히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월 달에는 뭐 G7이라든지 저번 때 이제 제가 좀 관련된 다음 거래일에 좀 지켜볼 섹터로 지정학적 리스크 쪽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이제 종가 베팅 종목은 좋지 못했지만 그 섹터는 정말 좀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 주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이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약간은 좀 소외가 됐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돈이 갈 수 있는 쪽이 또 디스플레이 쪽이랑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WWDC를 바탕으로 또 두 개가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의 또 회의다 네. 보니까 아마 관련된 부분들이 또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키워드는 WWDC로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WDC와 관련해서 뭐 두 가지 섹터를 좀 제시를 이미 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네네. 반도체로도 엮일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로도 엮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반도체주들 보니까 대장주격인 두 종목이 그래도 오늘은 오름세를 아직 유지를 해 주고는 있어요. 네네네. 이쪽 섹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섹터가 상승력이 크게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시장은 무조건 상승한다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에서의 이런 DDR5 전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이 시스템 생성형 AI 바탕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가지 굵직한 이슈로 사실 급등이 나온다라고 해주면 뭐 전반적인 섹터의 투심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는 DDR 이제 D램에 대한
대한 이런 재고 부분들이 많이 조금 관심사였는데 뭐 DDR5로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재고보다는 이제 얼마나 신규 탑재가 많이 되고 좀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에서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이런 AI라는 부분들이 붙어져 있는 상황이고 AI도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죠. 오픈 AI에서 뭐 아이폰 관련된 이런 좀 앱 출시를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까지 넘어올 것이고 또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생성형 AI 쪽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모멘텀은 굉장히 풍부해진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가 베팅 가져오신 종목도 이 반도체 섹터에 있을까요? 아니요,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더 제가 맞다. 50대 50의 확률을 맞추지 못했네요. 네. 일단은 뭐 이제 WWDC면은 사실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더 기대감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번에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나올 이슈가 이 MR 헤드셋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올레도스라고 해서 초소형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OLED 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한정된 부분에서만 사용이 됐고 뭐 사실 TV라든지 이런 일부 쪽에서만 활용이 됐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다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뒷좌석이라든지 뭐 지금 상하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런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초소형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글라스를 쓰든지 고글을 쓰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픽셀 자체가 굉장히 고화질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게다가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에서 대규모 투자를 선언을 했죠. 특히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4조 이상의 이제 증설을 예고를 한 상황이고 LG 쪽에서도 사실 자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이매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마이크로 OLED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OLED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섹터는 뭐 사실 TV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뭐 이런 자동차 쪽 그리고 MR, VR, 뭐 XR 이런 쪽까지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업황이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조단위 쪽에 증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증설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또 이제 오이도 들어가겠다라고 또 얘기한 부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산적해 있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섹터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섹터 같은 경우 업황 전반으로 봤을 때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거기에 정부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더욱더 궁금합니다. 저는 또 디스플레이 하면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네네. 이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아니요. 사실 LG 디스플레이도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라운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크로 OLED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사실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인데 상장 전부터 삼성과의 연결성 그리고 이제 이런 XR, MR 기기에 따른 이제 소형 OLED 쪽에 대한 마이크로 OLED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된 섹터에서는 대장 역할로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월간 단위로 보면 3개월 연속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관련된 이벤트가 터졌을 때 뭐 선익 시스템과 더불어서 마이크로 OLED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이 외에도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23년, 24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사실 이제 미국 지역, 북미 지역의 좀 대규모 이런 기업과의 업체들 뭐 총 3곳과의 좀 연관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국내에서 이제 마이크로 OLED 쪽에 대한 이런 제품들을 또 최초로 양산화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고화질에 대한 부분에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된 시장에서의 조금 움직임이 나왔을 때 독보적인 지휘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해외 기업들과 연관을 하더라도 거의 200업체의 이런 공급단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급 밸류 체인 단에서도 특정 기업에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삼성 쪽에서 이런 좀 소형 기업들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소형 기업들에서의 이런 그 정책적인 자본 지원금이라든지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런 이 WWDC 관련된 부분에서 XR, MR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게 되면 애플 쪽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뭐 삼성 쪽도 그렇고 기타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의 캐파는 확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라운텍은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요. 뭐 삼성과의 이슈도 있기도 하고 뭐 애플과의 이슈도 있으면서 뭐 모멘텀은 굉장히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에 맞춰서 사실 주가도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3개월 정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나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좀 조정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채택이 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무엇보다 해당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과연 그 관련된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때 단연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군이거든요. 뭐 라운텍이라든지 뭐 야스 그리고 뭐 선익시스템 이런 쪽으로 수급이 먼저 쏠리면서 이런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산업이 좋아졌을 때 가장 풍부하게 수급적인 기대감이 가질 수 있는 종목이어서 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좀 다소 높기는 합니다만 가격적인 전략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수적으로 잡아놨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이 가격 전략 궁금한데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매수는 11,500원부터 12,250원까지 현재 주가보다 1%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부터 한 4% 정도까지 조정이 추가로 나왔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21선 부근까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가격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이전에도 고가에서 약간의 조금 물량 소화들이 있었고 또 거래량 동반해서 해당 부분을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좀 보수적인 매수 전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 전략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15,000원으로 좀 짧게 잡았는데 고가에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현재 이제 5월 8일처럼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고점 라인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해당 가격 라인대가 이전에 상장 이후에 한번 최초 고가를 찍고 좀 눌림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이 가격대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주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이 10,000원 라인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21선 한번 지켜보시고요. 목표 주가를 15,000원 1차적으로 제시해 주셨고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혼조세를 출발했지만 그래도 장 마감을 앞두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69%의 강세로 2,555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1.26%의 오름세입니다. 852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조금 예외였던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워낙 뭐 산업적으로는 좋은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좀 강력한 투심이 형성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상승력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업종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조선업이 오늘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도 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굵직한 산업들에서의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양대 지수 모두 좀 건강한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단기적인 조정들에서의 눈치 보기 장세의 흐름들이 있었지만 뭐 업황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투심이 좀 붙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 자체는 이전보다 조금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상승이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매도 물량이 좀 적어서 오늘은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런 자금의 쏠림 현상들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더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조금 조정 흐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양대 시장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든 상태긴 하지만 상승으로 자리를 잡고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사흘째 또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저희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뭐 사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쪽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환기에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성형 AI 쪽을 보신다고 한다면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DDR5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감이 예상이 되었고 마감 역시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수급도 우리 시장에서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 장은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세워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장에 키워드가 될 히든 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일단 내일장의 키포인트를 보니까요. 우리 증시는 일단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대형 IT의 저항이 좀 있을 것이 저항선의 돌파 여부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에이딘홀딩스의 이시연 대표님께서는 AI 훈풍이 있고 반도체 모멘텀도 유효합니다.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대형 IT의 저항은 맞죠. 오늘도 사실은 이제 고가 라인을 좀 뚫어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좀 긍정적인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사실 그 부분에 힘을 좀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인가 아마 발표가 있을 텐데 해당 실적이 사실 긍정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특히나 뭐 하이닉스와 HBM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단연 좀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는 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디폴트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공화당과 민주당에서의 이런 조건들을 잘 맞춰나가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일시 정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로즈드가 아니라 약간의 멈춰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이런 호흡들을 좀 맞추고 이제 조건을 좀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뭐 크게 불안감을 가시기보다는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본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 기조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은 일단 상승 기조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이 반도체와 OLED 쪽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원당이라든지 커피 그리고 이제 사료 쪽이 또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거든요. 약간의 급등락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기후 변화까지 붙어 있고 미국에서 광우병 지금 굉장히 뭐 다양하게 이슈가 생기고 있어서 대체육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시세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의 좀 강력한 이런 좀 혈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종지부가 찍은 것들 뭐 이제 재건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제 이런 이 전쟁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재건 쪽이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면 사료 곡물 쪽이 좀 많이 눌릴
눌리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체되는 섹터들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는 좀 굵직한 대형주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뭐 금통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금리가 동결이 될 확률이 높은데 뭐 FOMC 회의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연준에서 금리 중단을 일부 시사한 바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형주들에서 이런 리스크 해지에 따른 또 이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는 쪽, 물론 조선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사실 뭐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오기엔 좀 어려운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나 OLED 쪽이 가장 강력하게 분출될 수 있고 또 두 섹터는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섹터 내에서도 좀 주목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부터 이제 반도체와 OLED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네네. 오늘 종가 베팅 때도 LED 관련 쪽은 해주셨고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할까요? 대형주를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중소형주 쪽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DR5 전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생성형 AI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업황 전반적인 턴어라운드를 볼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가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상승력이 당연히 나와줘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반영을 했었던 거는 이제 그냥 반도체 업황에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 하단 쪽이 좀 좋아서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ISC 같은 후공정 업체들은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ISC도 테스트 칩을 소켓을 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가 많아지면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발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HBM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쪽이 다 같은 체인 단위여서 해당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DDR5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아비코전자라든지 뭐 신텍 같은 이런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반등 기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사실 앞에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라운텍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OLED 쪽에서 소재를 다루는 좀 뭐 덕산이라든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쪽이 좀 잘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해당 좀 주가가 위치 에너지 낮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느리지만 소재단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선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단에 대한 그 밸류체인 단에서 상단 부분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LG단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라운텍이라든지 선익시스템 뭐 야스 이런 쪽에서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거기 때문에 뭐 수급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차별화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오늘 장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한 시세를 분출을 또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기사를 또 보니까 뭐 배터리 아저씨는 강남집을 팔아서 뭐 2차 전지를 사라고 할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뭐 그 산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저 또한 2차 전지 쪽이 상승할 때 굉장히 상승을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2번이나 갱신을 했었던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 물론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이제 위치 에너지가 낮은 산업군들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상승 캐파를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불안감들과 반도체 쪽에서 턴어라운드 나와서 100%를 얻는 폭을 보신다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겠죠. 시장은 항상 좀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의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의 2차 전지 쪽은 뭐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폭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좀 시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약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그간 많이 올라간 만큼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님과 오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